안녕하세요 여러분, 헬스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들한테 종종 질문을 받았던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스페인어 공부 어떻게 했어? 할 때 이 외국어 공부 방법, 그 중에서도 일본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일본어 공부하는 거나 일본어 구사하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름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도 모르는 수준에서 일본을 가서 1년 반 정도를 공부하고 거기 살면서 N1까지 따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자격증이랑 실제로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ここからはちょっとだけ日本語で話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どうやって説明すればいいのかちょっとわかんなくて、いろんな場面でちょっと説明してみようかと思うんですけど、まずはドラマとか映画を見るときは字幕なしで70%90% ぐらい、多分ジャンルによりますね。で、今会社でも日本の会社とも働いてて、でたまに会議があったり、あとメール書い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も私がメール書いてて、あと会議も入ってなん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たりしてますね。 JLPT もやっぱり持ってるんですけど、 NHE をいつだっけ、去年の夏だったかな、去年の夏にとって、でそれが読解60点、聴解60点、満点ですね。で言語知識がちょっと私弱くて57点で全部で177点だったんです。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지만 너는 일본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 정도 그냥 쉽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6살의 수준인 제가 5학년의 수업을 듣기까지 그 갭을 혼자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채워나갔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니까, 물론 제가 들었던 수업이나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일본에서 살았던 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건 아니지만 좀 독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일본에 가서 많이 했던 거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였어요. 시비마루코랑 짱구랑 아따맘마 많이 보고, 조금 더 실력이 쌓이고 나서는 명탐정 코난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쉬운 거는 걔네들이죠. 뭔가 일상적이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리고 히라가나를 알 필요도 없고 한자를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일단 많이 보고 그걸로 귀를 많이 뚫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 저는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를 보면서 하는 습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대사를 따라하는 거, 이른바 쉐도잉이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쉐도잉인 줄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따라했어요. 그 사람의 말투나 뭔가 그런 말이나 그런 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따라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쉐도잉이더라고요. 대사를 따라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어쨌든 많이 말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말이나 표현이 알고 있어도 입에 붙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화 속에서 말하는 그 말투 그대로 내가 따라하면은 어쨌든 그 말만큼은, 그 문구만큼은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쉐도잉을 굉장히 따라하는 걸 재밌어서 좋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했던 거는 가끔씩 이렇게 두 명이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 얘기하는데 대사가 길 경우에는 자막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보다. 그럴 때 자막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고 뭐 남잔지 여잔지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어색한 사람이고 상사거나 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할 거고, 친구면 아리가또 이렇게 할 거고, 뭐 막 약간 남자애들이면 아자스 이렇게 할 거고, 뭔가 그런 베리에이션이 많고, 뭐 제가 지금 예로 든 표현은 이렇게 쉬운 표현이지만 좀 더 어려운 표현일 때는 정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예상을 하고 맞으면은 나 잘한다 하고 되게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틀려면 저렇게도 얘기하는구나 하고 했던 게 은근슬쩍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그 표현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익숙해질 수 있기도 했고, 또 내가 생각했던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썼을 때는 저렇게도 얘기하는구나 하고 배울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애니메이션 보고 드라마 보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단순히 뭔가 듣기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정말 잘 써먹고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려면 정말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좀 집중해서 봤을 때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드라마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영화를 보고 예능을 보고 이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읽기로 약간 넘어가는데, 어쨌든 읽으려면 히라가나 가타카나랑 문법, 그러니까 문장 구조 정도는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구몬학습 뭔가 학습지 방 같은 데가 있어서 학원 같은 곳이었거든요. 히라가나 어떻게 쓰는지 순서 막 배우고, 뭐 아빠가 방에 들어간다면 여기 뭐 가가 들어가야 되는지 은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운 거라서 뭐 특별하게 큰 걸 배운 것 같진 않아요, 거기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히라가나랑 문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문장을 조금씩 배우고 나서 읽기에 이제 도전을 하는데, 처음에 저는 소리내서 책을 읽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건 좀 사실 자의라기보단 타의가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5학년 2학기에 일본을 가면서 거기 가서도 5학년의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어쨌든 5학년이니까 한자도 어느 정도 있고 1, 2, 3, 4, 5학년에 배웠던 한자는, 앞에 나온 한자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자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히라가나를 겨우 뗀 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너가 읽어봐, 오늘은 너가 읽어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셨는데, 물론 제가 가장 낮은 반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다들 저보다는 다 잘 읽었어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엄청 해갔어요. 일단은 한자 옆에다가 후리가나를 다 달고 집에서 읽는 거를 진짜 선생님이 5번 읽어오라고 하면 10번씩 읽어서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다른 친구들만큼은 못 읽더라도 한 중간쯤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일본어를 하려면 한자를 아는 게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 한자를 내가 그냥 무슨 단어, 뭐 야쿠소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읽으면서 그냥 머리에 박아버린다는 느낌? 저는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제가 그냥 머리에 박아버리는 게 훨씬 더 쉽고 많이 외워지고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띄어쓰기가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내가 뭐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끊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끊고 자연스럽게 읽는 데에도 낭독하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수준에 안 맞는 책부터 시작해서 후리가나를 다 찾아가지고 달아놓고 읽는 연습을 시작했지만, 좀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어려운 책부터 하시지 않아도 그런 어린이 책에는 어느 정도 어려운 단어는 한자로 안 써져 있고 히라가나로 써져 있고 쉬운 단어만 한자로 써져 있고 후리가나가 다 달려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레벨이 조절이 되어 있으니까 애기들 책부터 조금씩 읽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본어에 좀 익숙해지고 나서는 저도 이제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많이 읽었어요. 사실 만화책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어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만화책은 무조건적으로 한자에 후리가나가 달려있거든요.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그림으로 이런 내용이 있겠거니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만화책은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죠.
그러고 나서 소설책으로 넘어갔을 때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도 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찾아보려면 책을 읽다가 덮고 이거를 한 페이지 읽는데 그러면 한 1시간 걸렸을걸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 대신 좀 여러 번 읽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책을 고를 때 한 가지 저의 팁이 있다면 영상화된 책을 고르는 거예요. 영상화가 됐다는 건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은 영화가 된 그런 작품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책을 읽었어요. 영화를 아니면 드라마를 먼저 보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제가 책을 너무 대충 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아, 저 부분이 저런 뜻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대사가 똑같은 대사를 썼네? 이 대사를 살렸네? 뭔가 이런 장면, 내가 좋아했던 장면 살렸네? 이런 걸 좀 비교하면서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책을 읽으면 아, 이 부분 내가 저번에 이해가 안 됐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이런 식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된 책은 이렇게 좀 상호 보완되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책이나 소설 위주로 고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읽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 한자인데, 한자는 사실 저도 정말 못하거든요.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많고 읽는 방법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한자를 익힌 게 많기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장음인지 뭐 초우가인지 초가인지 초가인지는 외워봐야 아는 거니까, 뭔가 한자를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내가 모르는 한자가 나와도 앞에 알았던 그런 거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아, 이거를 이렇게 읽지 않을까? 하는 감 같은 게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많이 알아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말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게 말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어는 장음도 있고 조금 틀리면 뜻도 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면 많이 얘기해보면서 틀리고 고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클럽하우스에도 그렇게 일본어로 얘기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에 참여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통화 같은 거를 하시거나, 일본어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민병철 유폰 같은 그런 거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혼잣말인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외향적이고 막 친구들을 아무나한테 이야기를 막 잘 걸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혼잣말을 일본어로 하는 거죠, 이제. 아, 내일 친구한테 수학여행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어. 생각을 하고 샤워하면서 어떻게 물어볼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수학여행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지? 그런 거를 막 생각하고 언제, 이츠, 어디로, 누구니, 그누가 몇 박 며칠로 가는지, 그럼 몇 박 며칠이란 말을 모르면 또 그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몇 박 며칠로 가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고 뭔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이 단어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샤워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저는 가족들도 다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단어를 배우면은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도 아빠, 파소꺼 어딨어? 엄마, 나 옷가네가 없어.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써먹어가는 연습을 해야지 결국에는 는다. 결국에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써먹어야지 는다는 거죠. 이렇게 저의 공부 방법을 좀 소개를 해봤고,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어렸기도 했고 애초에 각 잡고 하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해봤자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여가지고 좀 실생활에서 녹여서 하려고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샤워를 하면서 엄마랑 얘기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익히려고 하는 그런 정말 실생활에 녹이는 공부를 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좀 더 재미있고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